안녕하세요, 나무소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도 지난 시간에 이어 객체 간의 타입 형변환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짚어보면 상속 관계에 있을 때 이 자식 클래스가 부모 모습을 띌 수 있는 형태가 업캐스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설명이 상속 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자식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부모 클래스의 타입의 변수로 참조되는 것, 이게 바로 업캐스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렇게 업캐스팅이 되어 있을 때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들이 있을 거고,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 메소드 이외에 가지고 있는 메소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메소드 호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즉 업캐스팅이 되어 있을 때 메소드의 호출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메모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논리적인 표현이에요. 논리적인 표현인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볼 텐데요. 이 최종 그림은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난 이후에 다시 보고요. 일단 실제로 메모리를 그려가면서 실제로 그 안의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왼쪽에 제가 예시로 shape 클래스 그리고 rectangle 클래스를 상속 관계로 두었어요. shape 클래스에 보면 private 필드로 string 타입의 타입이라는 이 필드를 가지고 있고요. 생성자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hape이라는 클래스의 getType이라는 메소드, 그리고 draw라는 메소드가 퍼블릭으로 정의되어 있어요. 이 클래스를 상속한 rectangle 클래스입니다. rectangle 클래스는 private 필드로 더블 타입의 area라는 필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생성자, 그리고 getArea, 그리고 draw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이 draw라는 메소드는 재정의한 메소드인데요. 이 재정의 메소드는 중요한 특징이 있으니까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상속 관계에 있을 때 제가 업캐스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shape 타입의 shape 변수를 선언하고요. new rectangle이라는 작업을 했을 때 실제로 메모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해 보려는 거죠. 기본적으로 shape이라는 레퍼런스 변수가 선언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new rectangle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식 클래스가 부모 모습을 띄게 하기 위해서 new라는 동적 할당자는 rectangle 객체를 만들겠죠. 힙에 인스턴스화를 하면서 힙에 rectangle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만들 거예요. rectangle 클래스를 만들려고 보니 rectangle 클래스는 shape이라는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부터 합니까? 자신의 부모 클래스 먼저 인스턴스화를 진행을 하겠죠. 이건 제가 상속 초기에 이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상속 관계에 있을 때 생성 관계를 설명드리는 강의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즉, 렉탱글 객체가 인스턴스화 되려면 내부적으로 shape이라는 부모 클래스 객체를 먼저 만들어야 해요. 그러면 shape이라는 객체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shape에는 type이라는 필드가 있겠죠. shape이라는 인스턴스 객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rectangle도 완성이 되겠죠. rectangle은 area라는 필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메소드는 작성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이 완성된 rectangle 객체의 인스턴스를 이렇게 참조하려고 봤더니 이 레퍼런스 변수의 타입이 뭔가요? shape이란 이름의 shape 타입의
shape 타입의 변수라는 거죠. 즉 이렇게는 못 참조가 되는 거예요. 참조할 수가 없는 거죠. 즉 요렇게 참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자, 렉탱글 객체를 보니, 인스턴스 힙에 잡힌 렉탱글 객체를 보니 안에 뭐가 있나요? 쉐입 객체가 있죠. 쉐입 객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참조되는 순간 렉탱글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필드 혹은 메소드에는 이 shape이라는 레퍼런스 변수로 접근이 안 돼요. 무엇만 접근이 가능하냐면 부모 클래스에 정의된 메소드들만 접근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 저희가 원래는 여기가 스택이고요. 그리고 힙 영역이 따로, 스태틱 영역이 따로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작성하는 메소드들은 스태틱 영역의 코드 세그먼트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논리적으로 이해해 보기 위해서 이 안에다 그냥 집어 넣을게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메소드가 있냐면 get type 이라는 메소드가 있는 거죠. 아직 오버라이딩 메소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 객체에는 뭐가 있어요? get area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get area라는 메소드가 있겠죠. 이랬을 때 shape으로 호출할 수 있는 게 뭐냐 봤더니 shape 레퍼런스 변수가 호출할 수 있는 메소드는 get 타입을 호출할 수 있어요. 이거는 부모 클래스의 이 메소드인 거죠. 그런데 shape의 레퍼런스 변수로 get area는 호출이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만들어진 인스턴스가 자식 객체의 타입이라고 할지라도 부모 모습을 띠기 때문에 이 메소드, 자식 객체의 메소드는 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제약사항을 갖습니다. 이게 업캐스팅이 이루어졌을 때예요. 그러면 이 쉐입을 다시 렉탱글에 렉트라고 참조 변수를 선언하고 코드로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렉탱글에 렉트는 지금 이미 업캐스팅이 된 shape이라는 변수에서 참조하고 있는 shape 변수를 통해서 렉탱글로 다운캐스팅을 했다면, 이렇게 다운캐스팅을 했다면 이 참조를 끊고 이렇게 참조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참조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끊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영역이 가려져 있던 부분들이 열리겠죠. 그러면 rect.get area가 가능하겠죠. get area가 가능하겠죠. get 타입의 호출도 가능할까요? 당연히 호출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 메소드는 어떻게 합니까? 퍼블릭 메소드이기 때문에 상속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rect의 get 타입도 호출이 가능하겠죠. 이게 업캐스팅과 다운캐스팅이 됐을 때 이 구조예요. 그래서 업캐스팅이 됐을 때 주의하셔야 될 건 뭐예요? 업캐스팅이 되면 자식 객체만 가지고 있는, 즉 자식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는 호출이 안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조금 정리해서요. 이제 오버라이딩 메소드에 대해서 조금 볼게요. 어떤 거냐면 지금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인데요. get area 업캐스팅이 된 상태에서는 get area에 호출이 안 되죠. get 타입의 메소드만 호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버라이딩 메소드는 동일한 메소드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논리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겹쳤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부모가 가지고 있는 드로우가 있고요. 자식 객체가 가지고 있는 드로우, 오버라이딩된 메소드가 있어요. 이건 겹치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렉탱글이라는 객체를 인스턴스화 할 때 이렇게 부모 클래스 먼저 만들겠죠. 그런 다음에 이 쉐입 부모 클래스의 드로우란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된 자식 클래스의 드로우 메소드가 덮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이렇게 업캐스팅이 됐을 때 쉐입의 드로우를 호출하면 쉐입이라는 변수가 참조하고 있는 드로우라는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자, 쉐입이라는 변수의 타입은 쉐입 타입이고 실제로 인스턴스화 된 객체는 렉탱글인데, 이 드로우란 메소드는 쉐입 클래스도 가지고 있고 렉탱글이라는 클래스도 가지고 있어요. 과연 부모의 드로우가 호출될 거냐, 자식의 드로우가 호출될 거냐가 궁금한 거죠. 이때 호출되는 드로우란 메소드는 자식 클래스의 드로우가 호출이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버라이딩된 메소드는 이 부모 클래스의 타입을 띄고 있을지라도 자식 객체의 드로우가 호출이 된다. 이걸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요. 이렇게 된 논리적인 구조에서, 실제로 메모리가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논리적인 구조에서 오버라이딩된 메소드는 자식 객체의 오버라이딩 메소드가 덮어 쓴다라고 이해하세요. 그래서 보이는 게 자식 객체의 드로우 메소드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상속관계에 있을 때 자식 객체를 인스턴스화하고 이걸 부모 모습을 띄게 하는 업캐스팅이 진행이 됐을 때 호출할 수 있는 메소드는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만 호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상속받은 메소드겠죠. 자식 객체만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다운캐스팅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버라이딩된 메소드가 있다라면 설령 부모 모습으로 업캐스팅이 되었다 할지라도 오버라이딩된 메소드는 자식 클래스의 메소드가 호출이 된다. 이 내용을 명심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이 객체 간의 형변환이 일어났을 때의 특징들이에요. 이 특징들을 잘 알고 계시면 이후에 저희가 다양한 API도 사용하고요. 물론 저희가 구성하는 클래스에서도 어떤 상속 관계를 구성하기도 하지만 이 업캐스팅, 다운캐스팅에 대한 개념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그때그때 제가 짚어드리겠지만 이 내용들이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객체 간의 타입 형변이 됐을 때 실제로 간단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객체 간의 타입 형변환이 일어났을 때 어떤 장점을 갖게 되는지 그 부분과 다양성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